우리 삶에서 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한 주거 공간, 안식처,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 이 이야기는 한 남성의 고백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 집이 가진 의미에 무게를 느끼게 해줍니다. 40대 중반,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결혼을 계기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 그리고 꿈에 그리던 신혼집. 하지만 그 집은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이 남성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춥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뒤흔드는 돈의 힘,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한 가정의 중심에서 흔들리는 남성, 그의 곁을 떠나간 아내, 그리고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습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혹은 주변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부와 사랑, 가족과 집,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힌 한 남성의 고백을 따라가며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까요? 그의 선택과 고민을 지켜보며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개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잘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참 제대로 된 집 한 채 못 마련하는 게 서글프네요. 성실하게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세상은 대체 언제 올까요? 저는 성공한 부모님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고 부모님들 역시 여행이나 다니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돈에 관해서는 인색하기 짝이 없으셔서 자식인 저 또한 부모님께 많은 서운함을 안고 살아야 했죠. 제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시집갈 무렵에 내재될 사람을 데려왔을 때 대뜸 남자를 보며 한다는 말이 자네 우리 딸을 데려갔는데 설마 집 한 채 안 해올 생각은 아니겠지. 서울에 30평대 대출 없는 집으로 한 채 해오게. 보니까 월급도 많이 못 받고 일하는 것 같더구만. 집 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 대체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 건가? 우리 딸은 시집 후 전업주부로 살게 할 거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자네가 알아서 자라게. 아무리 우리 어머니시지만 곁에서 제가 들어도 참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동생에게 직장일 그만두게 한 전업주부로 살게 할 거라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는 말은 또 뭡니까? 기가 막힌 억지의 여동생은 결혼할 남자를 2번이나 놓쳐버렸고 끝내는 부모님께서 원하던 돈 많고 나이 하나 흠뿐인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는데 성공하셨습니다. 동생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전업주부면서 가정부 아주머니 부리며 밖에 나가 몸매 가꾸고 그런 치나 먹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못 살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전폐한 기억은 저기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던지 날마다 어머니와 매제 카드로 쇼핑을 하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모습을 흐뭇하게 보며 제게도 일러두시더군요. 자 봐라. 여자고 남자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울고 웃게 되어 있어.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거다. 돈만 있음 없던 사랑도 생기는 게 그게 바로 돈이 가진 힘이야. 그러니 잘 생각해서 결혼할 여자 데려오거라 라고 하시는데 이쯤 되니 저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제가 부모님께 소개할 사람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 직장 다닐 때 만나서 사내연애부터 시작한 그녀는 항상 긍정적으로 주위를 밝게 해주는 힘이 있었고 경비일 하시는 아버지와 평범한 가정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사랑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누구나 그녀를 좋아했고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우리는 알콩달콩 서로의 이해 속에서 3년을 몰래 사귀었고 간간히 어머니의 손자리를 뿌리친 채 우리 사랑을 지켜갔습니다. 그러던 찰나 저는 예비 장모님의 뜻을 받아 강씨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희 집에서 인사를 할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선 딱 위아래로 훑어보니 견적 나오셨던지 우리 아들한테 전혀 듣지 못한 아인데 넌 어디서 뭐 했던 애니? 라고 하니 그녀의 얼굴이 뭔가 싶었는지 사뭇 굳어지더라고요. 분명 3년 사귄 여자친구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대체 왜 그러나 싶었죠. 이래서 안 될 것 같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부엌으로 간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때처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고 저도 이제 결혼하고 편하게 가정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 어머니는 쯧쯧 혀를 굴리며 밖에 그녀가 들으라는 듯 대차게 소리를 치시는데 아니 부모가 돼서 자식 안 사람들 사람하고 얘기도 못하게 하냐? 세상에 여자가 쟤 하나밖에 없니? 이런 식이면 나중에 어떻게 결혼 생활하려고. 벌써부터 안 사람 치마폭에 쌓여서는 못난 놈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행동을 곧 후회하고 말았죠. 이걸로 인해서 저는 그녀와 어머니 눈치를 동시에 봐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안 사람들 사람의 면접을 깐깐하게 보았는데 사정 얘기를 다 듣고 역시나 덮어놓고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승우 정도면 집안 좋고 처가덕 볼 수 있는 여자들이 널리고 널렸어. 됐고 우리 급할 거 하나 없으니까 니들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웬만하면 서로 어울리는 짝 다시 찾아라. 어머님 말씀에 정말 애가 타더라고요. 안 사람 역시 그게 불편했던 건지 저와의 만남을 조심스럽게 빼며 손절하려고 했습니다. 승우 씨 제 가명입니다. 우리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요. 아까 어머님 말씀대로 전 승우 씨한테 어울리는 짝이 아닌 것 같아요. 대학도 좋은데 못 나오고 승우 씨 집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라며 말끝을 흐리는데 제발 그녀의 입에서 헤어지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랬어요. 전 그만큼 그녀를 사랑했고 없으면 힘들 것 같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어 물러서질 않았고 어머니와 그녀는 제 죽는 신용이라도 할
모양새에 한 발씩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끝내 어머니께서 져주시긴 하셨죠. 그녀가 먼저 내건 조건은 이거였어요. 저는 집을 저희 집 직장 근처로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집 근처는 싫고 조금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승우 씨 직장 근처 아파트 한 채 있다 하지 않았어요? 라며 제 눈치를 보며 얘기하는데 저는 무조건 그녀를 붙잡고 싶은 맘에 오케이를 수도 없이 외치며 어머니께 뜻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세금 때문에 제 이름으로 해놓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적당한 평수에 신혼집으로 살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그때 제 이름으로 해주신 아파트 있잖아요. 저 결혼하면 그곳에 들어가 살면 안 될까요? 인테리어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들어가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라. 어차피 그건 너한테 준 집이니 맘대로 해도 괜찮은데. 그 집 들어가고 싶으면 네가 세입자를 잘 구슬르고 보증금도 빼주고 해야 하는데 괜찮겠니? 참고로 난 한 푼도 못 대준다. 라고 해서 금액을 들어보니 그게 시가 8억짜리 집인데 전세가 7억이라고 했습니다. 제 통장 대출까지 다 털어봐도 7억이란 돈은 도저히 마련하기가 어려운 돈이었죠. 예비 처갓집에게 큰 소리 떵떵 쳐가며 제가 부족하지만 적어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따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덕에 겨우 예비 사위로서 인정받았는데 만에 하나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자칫 결혼이 물거품이 될 거란 사실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세입자에게 빼줄 돈이 없다며 제가 훗날 갚겠다는 때도 세입보증금을 내어주시질 않으셨고 절망적인 심정 아래 울면서 그녀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그녀 역시 전과는 사정이 달라졌는지 시뻘겋게 부은 눈으로 제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네, 바로 테스트기였어요. 그것도 선명하게 두 줄이 가 있는 전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뛸 듯이 기뻐 그녀를 안고 좋아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에 대한 부담감과 이걸로 인해 세상 속물인 저희 어머니에게 수그려야 된다는 사실이 싫었던 거죠. 이 사실은 예비 처갓집인 장모님께도 소리가 흘러갔고 혼전 임신의 한 딸이 속상했는지 한참을 우시곤 말씀하셨습니다. 니들은 가만히 있거라.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니? 딸 가진 죄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상견례견 만나서 예비사돈 맘을 설득해 놓을 테니까 나만 믿고 기다려. 라며 든든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부터 제 부모 하나 설득 못한 못 믿어온 사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기만 했습니다. 하기사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동생 주시면서 그렇게 사위를 골랐는데 곁에서 그 모습을 봤던지라 장모님 뵐 면목이 더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양가 부모님의 상견례를 주선했고 소위 조건 보고 등 떠밀렸던 여동생이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결혼하기 싫다 울면서 시집간 여동생은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온몸의 명품들을 휘감은 후 우리에게 충고하듯 우리 엄마 계산대로 행동하시는 분이니까 알아서 잘 헤쳐나가길 바래요. 언니도 너무 억울해 말고요. 요새 다 반반 결혼하는 추세잖아요. 난 비록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은 못했지만 엄마 말대로 시집가니 그것도 딱히 나쁠 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보단
먼저 산 어른들이 더 성구안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반 결혼 안 한 니가 무슨 그딴 소리라냐며 도움 안 될 말 할 거면 관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의 말은 어쩐지 묘한 여운이 남더라고요. 본인만 믿으라던 장모님은 내내 도끼 눈을 하고 있는 어머니께 수그리고 들어갔습니다. 사돈, 어차피 애들 둘 다 늦은 나이고 벌써 뱃속 손주까지 있는데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축복받는 결혼 시킵시다. 요새 그래도 우리 사위가 집 번듯하게 있다 하니 제가 예단에 각별하게 신경 쓸 테니까 우리 딸 잘 좀 부탁드려요. 하며 말했고 헛기침을 하는 저희 어머니는 각별하게 신경 쓴다던 예단말을 언급하며 어디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다며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만남을 마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준비한 예단이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세라 스케일이 남다른 저희 엄마는 당연히 성에 차실 리가 없었죠. 이 양반들 못 쓰겠네. 예단 7천? 아, 집값에 10%니까 7천. 하, 누굴 바보로 아나? 신경 쓴다더니만 진짜 거저 먹으려고 했나 보네. 하여튼 수준하고는 라며 심기를 긁어댔고 소파에 앉아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굴리시는 것 같더니 이내 저희를 앉히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까지 생긴 마당에 어쩔 수 없게 됐으니 결론을 내려주마. 이번에 땅 판돈이 좀 돼서 빌려줄 테니 그걸로 이자 원금 한 달에 얼마씩 꼬박 갚거라. 다 갚는 즉시 니들 공동 명의로 돌려주마. 그달 도저히 사정상 못 갚겠거든. 요새 시급 계산해서 노동력으로 대체해 줄 테니 이걸로 합의 보자꾸나 라고 말했고 무슨 남도 아니고 야박함이 몸소 전해져 왔던 상태서 제가 뭐라고 반발을 하려 하자 곁에 있던 눈치껏 예비 신부가 절 말렸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머니. 요새 집 얻기도 힘든데 그렇게라도 양해해 부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쁘게 잘 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별 대답 없이 가당찬 타는 듯 픽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고 어머니가 참 맘에 안 들었지만 아쉬운 놈이 수그릴 수밖에 없었기에 껄쩍지근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불러 오는 아내로 인해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그놈의 왼수 같던 제 소유의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혼집을 들어가 보니 세입자 내보내고 싹 깨끗하게 화이트 인테리어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째졌는지 너무나 좋아했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말로만 그랬지 실은 속정이 깊으시다며 두둔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하루도 아내 앞에서 맘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화해하고 좋은 가족으로 거듭났음 했죠. 아내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고 저도 곁에서 함께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인테리어까지 다 해주시고 정말 은혜 잊지 않고 보답드리며 잘 살겠습니다. 뭐 그렇게 고마워할 것까진 없어. 어차피 니들이 인테리어 비용도 다 갚아야 하는데 뭘. 윗집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부배해 준다기에 그나마 도배 비용은 안 넣었다. 이번 달부터 제때제때 바로 입금해라. 라면서 전화를 황망하게 끊어버렸고 저와
아내는 순간 얼빠진 상태로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희의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임신 중인 아내와 뼈 빠지게 맞벌이해서 벌어들이는 돈 절반 넘게는 고스란히 이자랑 원금으로 뺏겼습니다. 빠듯한 달에는 아내와 제가 어머니가 말씀한 대로 노동력으로 때우기도 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니랑 동생 쇼핑하는데 짐꾼 노릇을 한다거나 휴일날 운전기사 노릇을 하는 거. 심지어 아내 같은 경우는 임신한 상태에서도 가차없이 집안일들을 시키더라고요. 김장이며 손빨래며 어머니 친구분들 뒤치다거리까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내는 배가 불러오니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몸이 잘 따르질 않자 제 앞에서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홀몸도 아니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데 요새는 며칠 못 들이면 고스란히 이자까지 매기시더라. 당신 어머니 판박인 거 보면 친아들은 맞는 것 같은데 대체 아들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울먹이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진통을 하게 되어서 병원으로 가서 우리의 아이를 낳았고 어머니 빚 갚느라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조차 없어 장모님께 손을 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 딸이 낳고 몸조리해야 하니 친정 쪽에서 내는 게 맞지. 괜찮네. 너무 불편해하지 말게. 라며 아내를 챙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전날 친구분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신다면서 아기 낳는데 오지도 않으셨고 4일 정도 지나서 마지못해 아기를 보러 오셨는데 뭐가 맘에 안 드셨는지 씹은 얼굴로 누구나 다 낳는 아기 특별할 거 있니? 첫 손주도 아니고 그것보다 이번에 아직 입금 안 됐더라. 이번 달은 줄돈에서 아기 옷살 10만 원 정도는 빼고 입금하거라. 그래도 손주라고 태어났는데 옷 한 벌은 해줘야지. 휴. 라며 한숨을 크게 쉬곤 크게 선심이라도 쓰듯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일 속상했던 건 바로 장모님이셨습니다.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지 집 사시려고 모아놓으신 돈 1억 정도를 드렸어요. 이거 줄 테니 우리 딸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며. 그렇지만 어머니께선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재산기를 두드리시며 1억 상환했으니 그만큼 달달이 부담은 덜 될 거라며 사악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아기 낳는 탓에 직장을 쉬었던 아내는 당연히 어머니에게 입금을 해드릴 수가 없었고 아기를 들쳐업고 이젠 당연한 듯 무감각하게 일을 하시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다 못해 화가 난 제가 아내 손을 잡고 나오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님, 손주까지 안겨준 며느리에게 돈 몇 달 못 드렸다고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바라시는 게 뭐냐고요? 하며 악다구니를 써대자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타준 티를 우아하게 마시곤 돈 못 낼 것 같았음. 지금 사는 집에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내가 니들한테 잘못한 게 뭐니?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 받고 했어도 달달이 이자랑 원금 내야 하지 않니? 내가 부모란 이유만으로 그걸 왜 봐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명의만 네 집일 뿐이지. 이건 내가 돈 벌어 마련한 엄연한 내 집이야. 당연한 게 싫었음. 이 집에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라며 어머니께서는 반박했고
저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입술을 꽉 깨물며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붙들고 한참이나 울었고, 저는 아내를 위로하며 이깟 치사하고 안 입고 온 집 그냥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작 아내가 울분에 차올라서 우리 그럼 어디 가는데? 애까지 낳은 마당에 친정집은 좁아서 못 들어가고 우리 엄마 돈 1억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집 몇 달 만에 2억 가까이 올랐고 여태 당신 명의 때문에 우리 아파트 청약도 힘들어졌어. 당신 어머니 이거 다 노리시고 집으로 덫을 놓으신 거라고. 내가 미쳤지.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라며 저와의 결혼까지 후회하는데 허한 웃음마저 나더이다. 물론 화난 아내 심정이야 이해한다지만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었잖아요. 당신 말 다 했어. 그럼 집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집 없다 했으면 나랑 결혼 안 할 거였어. 애까지 태어난 마당에 꼭 그런 얘기까지 해야 하냐고. 당연하지. 솔직히 우리가 20대, 30대도 아니고 40대씩이나 돼서 결혼했는데 내 집 하나 없이 시작한다는 게 말이 돼. 나 좋다는 사람들 중에서 신축 아파트며 뭐며 몇 채나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 그놈의 사랑했던 시간 따위 다 돌려버렸음 좋겠어. 라고 하며 아내는 분에 못 이겨 결국은 아기를 안고 나가버렸고 저는 며칠간 그 거지 같은 집에서 아내 없이 독수 공방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여나 아내가 마음이 풀릴까 싶어 처갓집에도 몇 번 걸음을 했으나 당분간 절 보고 싶지 않는다는 말에 괜히 제 욕심 때문에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싶어 자책감이 일었어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저는 어머니께로 가서 어머니, 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장모님께서 주신 예단이랑 집값으로 주신 1억 여태 원금 상환한 돈까지 다 돌려주세요. 그래, 걔가 이혼이라도 하자든 위자료와 양육비는 필요 없대니 딱 보니 너 개털인 거 깨닫고 맘 정했나 보다. 이게 네가 외쳐대던 사랑의 실체야. 똑똑히 확인했음. 그만 정신 차려라. 마침 나 아는 마담 또한테 괜찮은 선자리가 몇 개 들어왔는데 정리 앞두고 한번 가볍게 봐볼래?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어디까지 실망을 해야 할지 밑도 끝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새삼 참 괴롭더라고요. 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는데 그냥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남잔데도 속상하니까 눈물이 나대요. 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며 나약하다고. 그러니 네가 그런 여자한테 휘둘렸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어머니 뜻대로 순순히 이혼 안 해요. 그냥 어머니랑 다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여동생이랑 다르고요. 어머니랑 앞으로 엮이는 일 전혀 없을 겁니다. 집을 담보로 아들 멱살이나 쥐는 어머니. 천륜 한번 끊어봐요. 우리. 라며 저는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고 벌써 반년이나 지난 지금 어머니와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찾아간 뒤 모든 전후 상황을 고백하고서 어머니께 받은 돈을 돌려드리며 우리 힘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했지만 아내 역시 부유하다고 알려졌던 사라진 제 뒷배경이 이젠 성에 차질 않았던지
그만하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이를 위해서라도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 현재 별거 중으로 가끔 아이가 잘 자라나 만나기 위해 처갓집에 가서 아이를 보고는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회사를 그만두고 제 사업을 차렸으나 월급쟁이일 때보다는 수입이 늘었지만 제가 버는 돈보다는 뛰는 집값 폭이 훨씬 높아 점차 제 힘으로 온전히 마련할 제 집 마련은 힘드네요. 현재는 오피스텔 월세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얼른 아내와 합치려면 빌라는 싫다 하고 변변한 아파트 한 채 마련해야 하건만 청약도 참 힘들고 대출도 안 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찌되었든 하루라도 빨리 제가 노력해서 집 마련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판단이 옳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보 같은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아내와 아이, 제 가정을 지키고 싶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